그리고 책에 투자의 3원칙에 되어 있던데 3원칙에 적합한 투자 대상은 3원칙은 그거 아까 그건가요? 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제가 책에서 써놓은 건데 우리가 저런 생각을 하죠. 주식 투자 꼭 해야 돼? 나는 코인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젊고 돈이 적다면 뭐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실제 주변에. 또는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나 주식 너무 불안한데 난 부동산 해야겠어. 또는 그보다 더 보수적인 분들은 나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을래. 그럼 이렇게 은행 또는 부동산, 주식, 코인 무엇을 선택할까냐고 늘 고민하잖아요. 거기엔 세 가지 변수를 우리가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동성, 이익성, 안정성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금은 유동성이 100점이죠. 지금 그렇죠. 당장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성이 0점이죠. 반면에 부동산, 뭐 이익성이나 안정성은 높을지 몰라도 유동성은 점수가 제일 낮죠. 왜냐면 내가 지방 땅을 뭐 한 5년 동안 두세 배 벌고 싶어서 샀는데 급전이 필요해요. 팔려고 내놔봐요. 그게 팔리나. 몇 년 동안 안 팔리는 지방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지방의 땅은 유동성이 거의 0점입니다. 물론 서울의 아파트는 자주 거래가 되지만 지방에 거래 안 되는 땅을 나 한 10년 갖고 있어야지 하고 샀다면 정말 10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 빨리 융통을 해야 되는 돈인지, 그러면 유동성도 봐야 되고, 아니면 난 좀 중장기로 이익이 많이 나면 좋겠어. 그럼 또 이익성도 봐야 되고, 그래서 투자 대상 선택할 땐 그런 걸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네. 거기에 완전 적합한 투자 대상은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뭐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죠. 나는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해. 그럼 사실 코인을 하면 안 되겠죠. 코인은 뭐 몇 달 동안 주가가 막 2배, 3배 올랐다, 그렇죠. 3분의 1 토막 났다 하니까. 이제 반대로 또 뭐 나는 좀 이런 돈이 좀 필요한, 매월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 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산을 해서 뭐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쪽에 비중을 둘까는 자기 스타일에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에 보니까 성공 투자의 8단계라고 있던데 꽤 많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8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8단계 다 말하면 이거 암기력 테스트인데. 그래요? 8단계 중에 제가 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제가 책의 저자인데 책을 피고 말하기에는 좀 없어 보이고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걸로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단계는 뭐였냐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죠. 주식을 시작하려면 있어서 어떤 단계를 좀 거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고 그 8단계를 T라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8T 단계라는 뜻인데, 그럼 이제 첫 번째 T는 타입이에요. 타입. 너의 타입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빨리빨리 승부를 보는 트레이더의 타입인지, 아니면 좀 엉덩이 무겁게 1, 2년 갖고 있는 인베스터의 타입인지, 또는 내가 약간 펀드 매니저처럼 좀 이렇게 이 투자를 하는 거에 적합한지, 아니면 애널리스트처럼 막 분석에 좀 적합한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타입을 알아라. 당신의 타입을 알아라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가 이제 텀이에요, 텀. 텀이 이제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의 텀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왜냐면 저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나 1년 동안 쓸 돈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텀이 1년이니까 1년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죠. 1년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5년 봐야 될 종목을 처음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텀도 중요하다. 장기냐 단기냐 중기냐.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T가 트레이딩의 개념을 이해하라예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결국은 매매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타이밍은 가격을 보면서 잡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게 매매고, 그게 영어로 트레이딩이니까 트레이딩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테크닉, 뭐 그런 개념들을 알았으면 이제 주식을 직접 선정을 해야죠.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종목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트를 보고 한다든지, 선정을 하면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하고 저는 그건 이제 그 전략을 갖고 나가는 과정을 테크닉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뭐 추라이 계속 시도해야 된다. 추라이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단어인데 이게 주식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 뭐 이게 수익도 안 나고 하고 포기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맞네요. 근데 그 시기들이 언제냐면 제가 주식을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오래됐죠. 25년 그렇죠. 가까이 됐는데 IMF 때 주식 그만두시는 분 정말 많았고요. 거의 뭐 아웃됐으니까. IMF 때 다 아웃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밀레니엄 파동으로 2000년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꽤 많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만두신 분들 많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 저점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두시면 다시 안 해요. 안 하다가 언제 하냐면 또 고점에 또 와서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T의 출하의 의미는 내가 좀 안 되더라도 계속 재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실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투자 시작하면 금방 돈 벌겠지? 근데 너무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들, 뭐 저도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미가 골프가 됐던 탁구가 됐던 테니스가 됐던 뭐 어떤 운동 하나씩은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지금 프로 선수만큼 잘하십니까? 또는 지금 한 6개월 했는데 5년 하신 분보다 잘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자분들이 왜 재시도를 안 하냐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잃었는데 재미도 없고 그만해야겠다. 근데 그래서 좀 재시도를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재미를 붙이자. 그래서 이렇게 추라이까지 이렇게 8단계 T로 시작하는 단어로 8가지 단계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6개밖에 40개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IQ. 타임도 있어요. 타임 있는 거 아니에요? 타임은 없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뭐냐면 트렌드는 영어에서 이제 우리 주식과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을 보면 1, 2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트렌드의 첫 번째 의미는 유행이에요, 유행.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유행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유행이라면 넷플릭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넷플릭스에 지금 오징어 게임, 무슨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게 계속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는 아이돌 그룹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데 아니 하이브가 BTS 아이돌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10조가 넘는 건데 BTS가 뭐야 하고 모른다면 사실은 엔터주를 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엔터주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관심 가지시면 되고 또는 게임주를 사고 싶다면 그 게임 회사가 뭐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정도는 좀 아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중에 뭐 요즘 피부나 성형 또는 치과 관련 그런 재료나 그런 기술들 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보톡스도 한번 맞아보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유행, 트렌드를 이해하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로 트렌드는 영어로 추세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트렌드의 추세라는 의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저는 또 볼 줄 알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상승 추세에서 맞는 투자 전략, 하락 추세에 맞는 투자 전략 또는 비추세 구간에 맞는 투자 전략을 미리미리 좀 생각하시고 주가의 움직임에 대응한다면 예상을 하지 않고 추세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보다 매매 타이밍을 훨씬 잡기가 쉽겠죠. 이렇게까지 7개 튀고 하나의 T는 책에서 확인을 책에서 보십시오. 책을 보면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배운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배우는 경우들이 주식을 배우는 경우들은 저는 뭐 당연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사실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기러기 아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았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배워봤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안 내고 무언가를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배우든지 소위 말하는 폼이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뭐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프로 야구 선수들 리즈 시절 찍고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폼 떨어졌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명확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골프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폼이 전성기를 지나면 떨어져요. 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폼이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스포츠들, 뭐 볼링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뭐 개인 레슨 승마도 배웠어요. 네, 승마도 배웠죠. 그래서 개인 레슨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폼 위주로 하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 훈련들이나 연습들을 하죠. 어떤 스포츠를 할 때. 근데 마찬가지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요. 그 폼은 뭐냐면 어떤 틀이죠, 틀. 자기 자신만의 틀, 자기 자신만의 기법, 자기 자신만의 전략.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배우면은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뭘 공부해야 돼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일단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은 뭐 유튜브 보셔도 되고 또는 뭐 증권사 리포트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건 없어요? 뭐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또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이제 학교를 가셔야죠. 주식 학교. 근데 사실 주식 학교라는 거는 뭐 쉽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학원은 있을까요? 뭐 학원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뭐 배우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돈을 내고서 주식을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어요. 이제 다만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공부법은 사실은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의 지시고 그럼 그 지시를 내가 따라하느냐 안 따라하느냐밖에 없고 그럼 이제 결과치로는 수익이 났냐 안 났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 뭐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실력은 1도 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직접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배운다는 건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학습 능력은 종목 분석을 실제 직접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배운다면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찬성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원래 공짜로 돈 안 들고 배우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 돈 주고 해야 머리에 들어. 요즘 근데 너무 이게 유튜브도 사실은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무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솔직히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도 보면 뭐 배울 거 없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아니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진짜 보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신 분도 많아요. 보고 자기가 좋은 것만 체험되고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그게 이제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완전히 공감하는 게 아마도 이제 악플에 상처를 받고 좀 속상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근데 저도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플랫폼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은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블로그도 해봤고요. 카페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저는 인스타도 해요. 인스타도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댓글이 좀 이렇게 좀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좀 약간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약간 저는 선의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건데 맞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먹을 짓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여기서 분명히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움이 전혀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안 보거나 그냥 악플을 안 다시면 되는데 꼭 보고 나서 악플을 다는 거죠. 아니 뭐 그래도 분명히 배워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실력이 너무나 좋으시면 배울 게 없겠죠. 근데 그러면 더 배울 거 많은 데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근데 꼭 와서 이렇게 뭐 어떤 일 저떤 일 이렇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특히 최근에 좀 그런 사회적인 뉴스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마음 여린 사람들이에요. 상처 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뽑은 8가지 기법. 이거 아까 거랑 또 틀린 거죠, 기법. 틀린 건데 이것도 이제 뭐 8가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5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5가지 말하고 3가지 책 사서 책을 팔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자로서 펼쳐서 말하고 싶지 않고 제 기억력에 한계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가지 기법 중에 사실은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제목이 그 8가지 기법 중에 제일 중요한 기법이에요. 3박자 투자법. 이게 제가 제 8가지 기법 중에 중요한 기법이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분석하자. 근데 이제 그 모든 것 중에 대표적으로 재무제표, 차트, 재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삼박자 투자법이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교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법은 저는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0위 거의 매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꼭 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를 알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 어제 오늘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좀 움직임 좋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 소부장도 앞으로 좋아지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세 개가 동반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 세 종목을 살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중소형 좋아하시니까 중소형 2차 전지를 살까라고 고민하기 시작되는 거죠. 하이브가 10조 이상인데 하이브가 막 계속 주가가 오른다? 하이브를 살 수도 있지만 한 2, 3천억짜리 엔터주를 공략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상한가 매매 기법 또는 상승률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매매, 상승률 매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는 분명히 전략과 기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상한가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6개월, 1년 투자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단기 매매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단기 매매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갑작스러운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막 급변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상승률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어떤 게 쳤는지 딱 보고서 이 종목이 이런 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쳤어? 그러면 이 재료에 관련 있는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 있나? 그 종목을 찾는 게 바로 상승률 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신규 상장주 공략법도 있어요. 그래요? 신규 상장주 공략법은 신규 상장주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칼의 양날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매매를 잘 못하시고 또는 종목 분석을 잘 못하시면 신규 상장을 한번 잘못 사면은 상장 초기 주가를 다시는 못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잘못 사시면 안 되는데 반면에 신규 상장 초기에 잘 공략을 했는데 그게 뭐 바닥이 돼서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는 신규 상장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에 그런 찬스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게 새롭기 때문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새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종목들, 누구나 아는 종목들에 별로 신비감이 없거든요. 새로 상장된 종목이 이거 대단한데?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막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또는 공모가가 상단에서 잘 됐는지 공모 경쟁률은 어땠는지 또 시초가가 막 200% 출발하면 너무 고점이니까 시초가가 적당하게 잘 출발했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해서 신규 상장주 공략하는 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책에서 보시면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특히 이제 성장주를 찾는 방법.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게? 우리 성장주 진짜 나도 성장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성장주를 찾기 제일 쉬운 건 먼저 성장 산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왜냐면 2천 종목에서 이게 성장주인가 아닌가 찾는 것보다 산업 한 30개 되는 산업 중에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사실 좀 더 빠르고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산업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비교법을 잘하면 성장 산업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잖아요. 스마트폰 성장 산업인 거네요. 아마존이 2, 3위 하고 있죠. 2위가 MS죠. MS. 그럼 소프트웨어 성장 산업이죠. 3위 아마존. 인터넷 플랫폼 성장 산업이에요. 전자상거래. 그리고 또 최근에 5위를 찍고 있는 테슬라. 그 테슬라는 사실 시가총액 100위 밑에 있었어요. 100위 밑에 있었는데 5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는 성장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업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10년 전, 10년은 좀 더 됐겠다. 25년 전, 삼성전자가 1위를 찍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위 기업이 뭐였냐면 한국전력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은 20위권이에요, 20위권. 그럼 1위에서 20위로 내려갔잖아요. 한국전력은 성장산업이 아닌 거죠. 또는 과거에 탑10 안에 KB은행, 신한은행 두 개가 다 들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탑10 안에. 근데 지금 은행주는 탑10 안에 한 종목도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주는 성장산업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탑10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뭐 1위, 2위, 요즘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1위, 3위가 됐는데 그럼 반도체는 당연히 성장산업이죠. 성장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성장했으니까.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3위,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될 때 시가총액이 한 20위 정도였어요. 근데 한 5년 만에, 4, 5년 만에 20위 하던 애가 3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성장산업이죠.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성장산업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포트나 경제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리포트를 보고 경제뉴스를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작년에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언급됐던 게 메타버스라는 용어예요. 메타버스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언급이 돼요. 리포트에도 나오고 경제뉴스에도 나오고. 그럼 메타버스는 성장산업이에요. 과거에 언급이 없었는데 요즘에 많이 돼요. 또 자율주행은 어때요? 뭐 지금 미국에서 벌써 자율주행 택시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움직인대요. 그럼 자율주행은 원래 없던 산업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이 언급이 돼요. 자율주행은 성장산업이에요. 이렇게 경제뉴스나 리포트. 예를 들어 철강산업, 삼성산업 아니에요. 철강산업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동안 성장을 계속 했다면 포스코는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는 10위 미만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성장산업이 라면이 아니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성장산업, 그리고 경제뉴스나 리포트를 보면 성장산업을 찾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전기차. 전기차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전기차라는 이름조차 몰랐고, 테슬라를 제가 처음 탄 게, 제가 오너는 아니고, 옆자리에서 탄 게, 2년 전, 3년 전에 처음 타봤어요, 3년 전? 이제 깜짝 놀랐어요. 핸들을 놓고, 고속도로에서 수원을 가는데 핸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걸 잡고서 막 쌍욕을 했어요. 뭐야? 근데 얘는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나 원래 핸들 안 잡아. 막 저보다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뭐라 했는데 잡으라고 빨리.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테슬라라는 차도 처음 타보고, 뭐 전기로 차가 간다 그러고, 막 반자율로서 막 핸들도 안 잡고 가고. 근데 지금은 테슬라라는 차를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세계적으로 많죠. 시가총액 미국에서 4위, 5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죠. 아, 전기차는 성장산업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산업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성장산업을 찾는다면 성장주야 뭐 그 성장산업에서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차로 친다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2차전지 배터리래. 2차전지 배터리는 누가 만들어? 완성품 만드는 애들이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 만들어. 그럼 그 배터리에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런 건 어떤 애들이 만들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나 뭐 LNF가 만들어. 그러면 이런 밸류체인을 보면서 전기차는 성장산업인데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앞으로 좋은 종목이 뭐가 될까 예상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또 개인들이 요즘 차트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이 차트로 또 성장주를 찾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차트로 성장주를 찾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말은 정확히 재무제표상으로 말을 한다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성장하는 회사는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상승해야죠. 왜?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기본 가정의 핵심인데 만약에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주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다면서. 근데 우리는 재무제표를 거의 주식 투자자의 50% 이상 재무제표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세무사인데도 세무사니까 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봐야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꼭 보자고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의 그런 기업 가치들과 주가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한 10개년도치를 늘어놓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의 개념이 그거예요.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종목의 차트는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는지 1초만 보면 알아. 1초. 월봉으로 깔아놓고 또는 심지어 연봉으로 깔아놓고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연봉으로 한 30년치를 보면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1초면. 그러면 그 회사 재무제표를 안 봐도 이 회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가가 올랐다면 기업 가치도 계속 올랐던 회사고 주가가 안 올랐다면 기업 가치도 안 오른 회사죠. 그래서 적어도 완전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차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장 산업을 투자할 때 가치 분석을 중요시 여기는데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성장 산업에서 성장주를 찾았을 때 가치 투자 베이스로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